그래서 우리 중앙병원이 한국에서 우리 의사님부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실질적으로 중앙병원 의사님께서 소개에 대해서 우리 여기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병원을 개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상 병원을 하니까 이렇게 의학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드려야겠다는 차원에서 책도 쓰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기에 연락이 왔는데요. 대구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울산까지 가셔서 강의해서 초청하셨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구에서는 유명하다. 술 전문으로 유명하다네요. 스님들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복 받으시죠? 네. 모실까요? 전국의 우리 시민들의 건강 정지를 위해서 하나입니다. 건강하면 병원 안 가잖아요. 그럼 탄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스님들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널리 알려서 필요하시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서 그죠? 연결 끊기가 중요하다는 걸 그죠? 알려야 된다. 네. 알려야 되죠. 네. 알리면서 더 이렇게 선생님이 안 오셔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선생님 내 불러내릴 수 없잖아요. 오늘 대체 근무식에 오셨는데 개인 병원 문 닫고 선생님을 위해서 개인 병원 문 닫고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대구 행복한 의사의학과 김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곳을 찾아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주제로 함께 소통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해 주신 우리 김석희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기 황대성 선생님은 제가 의과대학 때 저도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갔는데 저보다 나이 더 많은 형님이 딱 한 분 있었는데 저기 황대성 선생님입니다. 저보다 탁구도 좀 더 잘 치고 당구도 좀 더 잘 치고 모든 면에서 저보다 조금 더 나은 분입니다. 제가 조금 낫다면 맨발 걷기 하나는 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 오늘 참 안 그래도 저기 내일 오전에 8시 반인가 JTBC에서 나오는 지킬 박사와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도 제가 지난달에 촬영을 해서 내일 아침에 방영되니까 맨발 걷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 있으니까 같이 방영해 주시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맨발 걷기 여기 맨발 걷기 안 하시는 분 오늘 처음이시다 그죠? 맨발 걷기 처음이세요? 네, 한 대여섯 분 저기도 자 나머지 한 20-30분은 거의 다 맨발 걷기를 해보셨네요. 맨발 걷기 해보니까 제일 좋은 점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어떤 겁니까? 잠이 잘 와요. 그렇죠. 잠 잘 온다 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또 네? 뭐라고? 다리가 가벼워지신다. 예. 붓기가 좋아지신다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 맨발 걷기에 관한 제가 책을 올해 1월 달에 맨발 걷기 뭐가 맞는 거죠 책을 냈었는데 이따가 제가 중간에 강연 중에 질문을 2가지 드릴 텐데 질문을 맞춰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여기 사인을 해놨습니다.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잘 들어보시고 퀴즈도 잘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맨발 걷기에 관해 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있으시면 먼저 궁금증을 한 2가지 정도만 받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맨발 걷기 하면서 뭐 궁금하셨던 거 없으세요? 네. 발바닥이 어떻다고요? 잘 까진다고. 딱딱해진다. 딱딱해진다. 발바닥이 딱딱해지는 분, 네, 그런 분도 들어 있습니다. 네.
12지장순. 네네네. 또, 네. 어떤 거 예방하고요? 무지 외반증하고 맨발 걷기 하고. 네네. 아, 발바닥 가운데가 아프세요? 아, 발바닥 앞부분이 아프다. 네네네. 네. 네. 무지 외반증이 좋아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네. 또. 조금 있다가. 네. 남부에도 한국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맨발 하고 와도 잠이 잘 오고 편안하고 좋았는데 네. 스키에 여기는 네. 막 사건지 네. 지르는 많아가지고 여기는 걷고 나면 아파요. 아, 그러시구나. 아파가지고 네. 4일 연속으로 걸었는데 네네.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아. 쉬었다가 끊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여기 들리는데 안 그래야 될까요? 이제, 네, 앉아보세요. 제가, 남부에 한국에는 지르는 게 없어서 음. 산소가 많이 섞여서 속이나 반응이 없어서 좋았는데 네. 여기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맨발 걷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바닥에서 맨발 걷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와사흑이 제일 좋던데요. 네? 마사. 마사. 이제 이 마사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황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모래사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은 대체로 다 좋아하시는데 이제 마사토는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황토도 물이 너무 많으면 또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미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면 고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좋습니까? 아닙니다. 소고기는?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죠. 예. 맨발 걷기를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건 한 12년 정도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꾸준히 하게 된 건 4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일이 좀 많고 또 스트레스도 있고 이래서 밤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 그 출출하면 뭐 먹습니까? 야식. 자, 야식으로 저기 오이랑 뭐 샐러드 이런 거 먹습니까? 아니죠. 예.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햄버거, 치킨, 뭐 짜장면 이런 거 먹다가 보니까 제가 고지혈증이 걸렸어요. 4년 전에. 고지혈증 중에서도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는 고지혈증이었습니다. 중성지방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이 한 700 정도 올라가는데 원래 중성지방은 한 150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700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고지혈증이 1000이 넘었습니다. 1054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요. 혈액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원심 분리기라는 데를 이렇게 딱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적혈구하고 백혈구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물 성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절반이 돼지 기름 같이 허옇게 끼어가지고 야 이거는 검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과 나오기도 전부터 또 의사지만 약은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 안 먹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탄수화물 종류, 밥, 빵, 면, 설탕 이런 종류는 아예 다 끊었어요. 그리고 채소하고 그 다음에 그 육류하고 생선하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하고 뭐 이런 것들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한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운동하고도 효과 볼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게, 내가 옛날에 맨발 걷기 해보니까 그게 되게 기분도 좋고 운동 효과도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 4년 전 한 4월 달부터 맨발 걷기를 일주일에 최소 한 3회, 많으면 매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4개월 만에 1054였던 중성지방이 한 120 정도로 떨어져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맨발 걷기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는 가장 유용했던 게 혈액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겁나는 병 어떤 거예요? 중풍, 맞아요. 치매, 맞죠. 중풍은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이 있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뇌경색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액이 뻑뻑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타고 지나갈 때 혈관이 상처가 나기 쉬워요. 뻑뻑하다 보니까. 부드럽게 잘 흐르면은 혈관에 상처도 안 나고, 상처가 안 나면 그 혈관이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막 흘러가도 부드럽게 다 보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혈액이 뻑뻑하게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혈관에 상처도 내고, 그러다 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좁아져. 그러면은 피가 지나갈 때 압력이 더 세지죠. 그러다가 터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심해지면은 또 치매도 잘합니다. 치매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들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조절을 하기 시작했고, 음식, 운동,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전공의 때는요, 환자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중풍으로 한쪽 팔다리를 못 쓰는 분을 많이 봤는데, 그 보호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이 양반이 회사에서 요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더니 중풍이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의학 교과서에는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 안 나왔습니다. 흡연, 음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전부 다 중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스트레스는 중풍의 원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 보호자분들이 그래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듣고 지나갔지, 진짜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스트레스가 문제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많이 나오면 혈압, 당뇨 잘 생깁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깊이 못 자요. 그리고 밤에 잠을 깊이 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 몸에 찌꺼기 같은 거 생기면 이 찌꺼기를 씻어내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림프계라고 합니다. 림프계가 우리 몸속에 찌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그 콩팥으로 내보내가지고 걸르든지 아니면 간 같은 데로 보내가지고 또 새로 깨끗하게 만들든지 이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림프계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뇌에는 림프계가 없어요. 뇌는 림프계가 없으니까 쓰레기가 쌓이면은 어떻게 청소가 되는지를 최근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밝혀진 거 보니까 뇌는 두부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잠을 자는 동안에 깊은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다시 꿈꾸는 순간이 있어요. 한 15분, 20분 동안 4단계까지 잠이 깊이 들어갔다가 잠깐 꿈꾸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뇌가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우리 주부 여러분들 집에서 설거지 할 때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스펀지를 꽉 짜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찌꺼기나 물 같은 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뇌가 찌꺼기를 청소하는데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꿈꿀 때 이렇게 약간 쪼그라들면서 그 사이사이로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지나가면서 이걸 씻어내요.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에 그 물 내리는 것처럼 샥 씻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아까 잠을 깊이 못 잔다 그랬죠. 그리고 깊은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꿈꿀 때 이게 씻어 나가는데 깊은 잠 자체를 잘 못 자기 때문에 다 토막잠을 자잖아요. 이게 안 씻겨 나가는 겁니다. 그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그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은 뭐가 된다고요? 예, 치매가 됩니다. 치매가. 그래서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낮에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뭐 일을 많이 한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40대 중반부터는 어떤 일을 낮에 하더라도 밤에 깊은 잠을 방해하는 일은 전부 다 나쁜 일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40대 중반부터는 이 찌꺼기들이 잘 쌓입니다. 근데 깊은 잠을 못 자면 이게 씻어 나가질 않아요. 계속 쌓이잖아요. 60대부터 치매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은 한 10년 단위로 10%씩 치매 환자가 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은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120만 명. 비슷한데 아닙니다. 3명까지 더 받겠습니다. 3명까지. 자, 120만 명보다 높다. 아닙니다. 아직은. 높다가 아니라니까. 몇만? 100만. 빙고. 100만. 자, 책 한 권 받아가세요. 지금 거의 한 2년마다 10만 명씩 늘고 있어요. 지금 100만 명 정도 되고요. 2035년도 정도 되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으면은 80대 중반이 넘어서면 40%가 치매입니다.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고령층에서는 치매가 더 많습니다. 왜 남자는 치매가 더 많을까요? 흡연. 맞습니다. 흡연, 스트레스 다 맞아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사교 활동이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치매가 잘 안 걸리거든요. 이게 스트레스 푸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얘기하잖아.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합니까? 그렇지. 다 이거 하는 거죠. 둘이 만나가지고도 막 엄청 힘든 일이 있었어.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다 치우치우고 마셔!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치매가 더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교활동이 중요한데, 자,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치매가 더 안 걸릴까요? 웃으면서. 또 웃으면서 좋지. 또 그렇지. 뭔가 아시는 분이네. 이런 데서 맨발로 걸으면서 조금 있다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화강 근처에서 마사토 길을 걸어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풀리면은 여기서 걸으시면 되는데, 황토길에서 걸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면 거기서 걸으셔야 돼요. 네? 여기 울산 또 바닷가 가가지고 걸으면 기분이 좋다. 그럼 거기서 걸으셔야 돼요. 자, 맨발 걷기는 정답이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내가 정답이에요. 내가. 내 몸에 맞느냐. 맨발 걷기 오늘 하고 났더니 밤에 잠자는데 너무 편하게 잘 잤어.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가 해보고 내가 기분 좋으면 되고 내가 잠 잘 자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발 걷기는 그래서 특히 우리처럼 40대 중반이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잠을 잘 자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가락 근육의 힘이 좋아져요. 그 70대부터는 넘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넘어지고 나면 제일 잘 다치는 데가 고관절 잘 다쳐요. 손을 짚으면 손목에 뼈 나가고, 뒤로 넘어지면 출혈이 잘 생기고, 나이 70대 넘어가지고 골다공증도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뼈 부러졌다.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해도 못 걷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요새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중앙병원 이런 데 가시면 잘 고치긴 하겠지만은, 가끔은 골절돼가지고 수술하고 나면은 최소 3주, 4주 누워 있어야 돼요. 이 뼈가 잘 붙어야 되니까. 한 3주, 4주 지나면은 근육이 20-30% 빠져버립니다. 평소에 맨발 걷기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좀 있어. 그런 분들은 다시 걸을 수도 있는데, 평소에 맨발 걷기를 안 해. 그러면 평소에도 근력이 별로 없는데 넘어져가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스트레스 줄이고 잠 잘 자고, 그리고 발가락 근육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도 맨발 걷기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맨발 걷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는 통증이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오,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학년 3반.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오, 하나도 없으십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7학년 4반이라고? 4학년 7반이 아니고? 와, 나 진짜 동안이시네. 오, 대박이네요. 야, 이 울산이 좋은 동네다. 이렇게, 야, 대단하시네. 자, 맨발 예, 감사합니다. 물도 하면서 먹어가면서 네, 고맙습니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통증이 줄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줄어드냐? 아닙니다. 아까 우리 맨발을 하고 나니까 발 아프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분들을 찾아보니까 10명 하면 1명 정도는 더 불편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발이 화끈거린다, 뭐 뜨겁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드시잖아요. 진통제 중에 효과가 좀 좋다, 그런 거는 한 몇 프로 정도, 10명이 진통제 먹으면 몇 명이 효과를 볼까요? 10명 중에 6명 정도 효과를 보면은 괜찮은 약입니다. 진통제 10명 먹는다고 10명이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6명은 효과를 보고 4명은 먹어도 그렇게 효과를 못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진통제 말고 진통제하고 똑같이 생긴 밀가루로 된 약을 먹었다. 그 10명한테 먹이면은 몇 명 효과 있을까요? 네? 뭐라고? 5명? 4명 효과 있습니다. 4명. 요거를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위약 효과. 내가 약을 먹었다는 마음만 가지고도 10명 중에 4명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통제 그 약 성분이 있잖아요. 그 약 성분이 효과를 일으킨 거는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6명 중에 4명은 빼야 돼. 4명은 약 안 주고 밀가루 정도면 2명. 그러니까 진통제 화학 성분이 효과를 일으킨 거는 10명 중에 2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비교적 괜찮은 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맨발 걷기를 해보면 통증이 좋아졌다는 사람이 9명, 나빠졌다는 사람이 1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진통제 먹으려면 병원 가가지고 우리 황대성 쌤한테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료비 내야죠. 약국 가서 또 약값 내야지. 근데 맨발 걷기 하는데 뭐 돈 냅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효과는 확률은 더 높아요. 확률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이 다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맨발 걷기는 그래서 저는 약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그렇죠. 맞아요. 한 번은 해봐야 돼. 그리고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 발이 좀 더 불편하다고 하셨던 분들도 좀 부드러운 바닥, 모래사장이라든지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황토 같은데 부드러운 데서 하면은 잘 안 아파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옆에서 누가 하면은 똑같이 따라 하잖아. 처음 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하거나 이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나한테 잘 맞는 시간대를 잘 찾아가지고 뭐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자기에게 맞게 하시면 이런 부작용이 적습니다. 잘 없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치매가 잘 안 오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통증도 좋아지게 합니다. 자, 효과는 뭐 너무너무 많지만 이거 하다가는 또 뭐 오늘 그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자, 맨발 걷기 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 오늘 처음 특히 하시는 분들은 맨발 걷기 장소를 아까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바닥이 모래사장입니다. 바닷가 같으면 제일 좋아요. 두 번째가 황토. 그 다음에 잔디 같은 작은 풀이 있는 잔디밭. 가을철에 또 잔디밭 들어가면 뭐 쥐쥐가무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뭐 불안해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요새 같은 때는 괜찮아요. 요새 같은 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데가 마사토는 마사 자체가 이제 그 큰 알갱이를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데 찾으면 됩니다. 조금 더 거친 데도 있고 부드러운 데도 있으니까 내가 일단 한번 걸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이제 산에 올라갈 때도 맨발로 가거든요. 그 돌뿌리나 뭐 바위 같은 거 있어도 그런데 거친 바닥일수록 발가락 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산이나 이런 그 들판에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신발을 신으면은 우리가 무심코 막 걷게 되잖아요. 발이 다칠 염려가 없으니까. 맨발로 걸으면은 땅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리 조각이 있는지, 그 병뚜껑 같은 게 있는지, 못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혼자 할 때는 명상 효과가 있어요. 명상이라는 말이 자기 생각을, 잡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딱 자기 몸하고 자기 생각하고가 딱 일치되어 있는 곳이 명상입니다. 걸을 때는 걷기만 해야 돼요. 걸을 때 어제 주식 내려가가지고 짜증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건 명상이 안 되는 거죠. 걸을 때는 딱딱만 보고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주스면 되잖아. 저는 맨발 걷기 할 때 늘 저기 비닐 장갑을 한 몇 장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유리병이나 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꼭 담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별에서 사는 것은 100% 지구별한테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네. 이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저 풀이 없으면 이 시원한 그늘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구를 위해 가지고 뭐 해주는 거 잘 없잖아. 네. 그래서 산길이나 들판을 걷다가 유리병 같은 게 땅바닥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 보면요, 마치 제 살에 뭐 박혀 있는 것처럼 불편해요. 빨리 빼줘야 돼. 우리가 지구로부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좀 해줘야죠.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은 내 몸에도 좋지만
우리가 지구한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 중에서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은 환경을 생각하라고 ESG 경영이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위한 활동을 뭔가를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저는 기업인들도 다 맨발 걷기를 하고 정치인들도 좀 맨발 걷기를 하면은 저절로 지구를 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다 친구가 돼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맨날 저렇게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국회 작년에 7월 달에 국회에 가서 이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국회 앞에 잔디밭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안에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잔디밭에서 맨발로 좀 걸으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좀 우리나라 좀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맨발 걷기 처음 하시는 분들의 그 요령에 대해서 아까 바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번에는 맨발 걷기를 운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발로 막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수성못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 달리면 한 15분 정도 돼요. 그래서 저도 컨디션 괜찮을 때는 달리는데 맨발 걷기로 달리기를 할 때는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 좋을까요? 앞꿈치가 먼저 닿으면 좋을까요? 네? 뒤꿈치. 네. 앞꿈치가 맞습니다. 앞꿈치가. 맨발로 달리기 할 때 뒤꿈치 닿으면요 허리나 무릎이 다 나갑니다. 옛날에 저기 맨발의 아베베 기억나시는 분? 아베베 아십니까? 역시 뭘 아시는 분이네. 옛날에 60년대에 올림픽 이디오피아 저기 마라톤 선수인데, 이 자기 원래 출전하기로 됐던 선수가 아파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후보였던 아베베라는 선수가 이탈리아 올림픽에서 대신 나갔어요. 근데 신발이 잘 안 맞아. 그래가지고 맨발로 달렸어요. 맨발로 달려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 근데 그분 달리는 거 보면은 앞꿈치로 디뎌요. 그리고 앞꿈치로 디뎌야 충격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뒤꿈치로 디디면은 이 충격이 뒤꿈치로 해서 허리, 그 다음에 이 뇌까지 다 울려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은 앞꿈치로 디디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걸을 때는 뭐 뒤꿈치로 해도 되고 앞꿈치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드러운 바닥에서 할 때는 뒤꿈치로 다려도 돼요. 만약에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달리기를 한다, 그럼 뒤꿈치로 해도 되죠. 근데 마사토길에서 뒤꿈치로 한다, 그러면은 무릎하고 허리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할 때 천천히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명상 효과가 있어요. 이때 천천히 걸을 때는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 하면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에 집중하셔야 돼요. 치매 환자들 중에서 치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쁜 치매가 있고요, 좀 고약한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막 욕하고 때리고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치매는 치매인데 조용하고 늘 웃는 치매도 있어요. 우리가 치매를 막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요. 당연히 좋은데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돼도 우리가 이쁜 치매가 된다면 늘 고맙다 하고 늘 웃는 모습으로 이러면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가가지고 뭐 쓰레기 주워오고 막 집어 던지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호자들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요양원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요양원에서도 이런 사람들 감당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따로 혼자 지내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자꾸 싸우니까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묶어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합니다. 못 걸으면은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해요. 왜 그러냐 하면, 못 걸으면은 감각 입력이 안 됩니다. 감각이 입력이 안 되면 사람이 뇌가 움직이질 않아요. 뇌가 돌아가질 않아. 우리 뇌는 움직이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움직이려고. 사람이 안 움직이면 뇌가 자기가 무엇에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어릴 때는 뇌가 있는데 좀 커가지고 뇌가 없어지는 동물이 있어요. 어릴 때는 막 헤엄치면서 막 돌아다녀. 그러다가 바위 같은 데다 딱 붙어. 그래가지고 바위에다가 딱 요 발을 단단히 묶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 그러면은 이 동물은 자기 뇌를 소화시켜가지고 없애버려요. 멍게입니다, 멍게. 멍게는 어릴 때는 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은 꼼짝도 안 해도 되니까 뇌가 없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치매가 있거나 수술을 했거나 막 이래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안 움직이잖아.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뇌도 같이 급속도로 빠져요. 치매가 진행된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감각이 입력이 안 돼서부터입니다. 치매 환자들 중에서 의외로 치매에 효과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기계인데 치매에 효과가 좋은 기계가 있어요. 보청기.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이 입력이 잘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말 잘 못 알아먹잖아. 그러면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빨리 잘 발견해가지고 난청이 있거나 귀가 어두우면은 보청기를 좋은 거를 딱 해드리면은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발바닥에서도 감각이 올라가요. 우리 몸에 신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신경의 종류가 많은 게 위치 감각을 알려주는 신경이 있어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발바닥에 제일 많습니다. 이건 속도도 엄청 빨라. 시속 200km. 통증 신호는 시속 1km밖에 안 됩니다. 시속 한 1km, 2km 정도밖에 안 돼요. 초당 한 1m 정도가 되게 느려요. 그런데 발바닥에서 이렇게 위치 감각을 알려주는 신호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이렇게 바닥에 딱 디디면은 여기가 까칠까칠한지 미끌미끌한지 울퉁불퉁한지 이런 신호가 순간적으로 뇌에 전달돼요. 그러면 뇌가 딱 계산을 해가지고 발가락에 얼마나 힘을 줄지 딱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가만 누워 있잖아요.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이러면 뇌가 멍해집니다. 그래서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돼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은 무조건 걸어야 되고요. 그냥 걸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걸으면은 입력이 10배, 20배 세져요. 그리고 그 감각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내가 여기 사는 것이 내 삶도 같이 풍부해지고 있다고 느껴요.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수성모 산책을 하다가 저는 이제 맨발 걷기 한 지 4년 됐는데 저희 집사람은 어제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꼬셔도 맨발 걷기 안 하다가 어디 맘카페에서 맨발 걷고 어떤 아주머니가 잠을 잘 잤다는 얘기를 듣고 제 얘기는 안 듣대요. 그 아주머니 얘기 듣고 어제 맨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치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혈관이 튼튼하고 잠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가 없고 발가락 근육에 힘이 좋죠. 그러면은 치매 잘 안 걸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시고 해야죠. 네, 홍보. 맨발로 같이 걸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부모님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무조건 맨발로 같이 걸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양로원에 간다, 또 저 같은 재활의학과에 와가지고 또 치료받는다, 또 약을 먹는다, 이런 거를 안 한다. 이게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거.
그리고 막상 와버리면은 그 뒤에 뒷감당이 안 돼요, 사실. 자, 지금 왼발로 얼마나 빨리 걸을 건지 천천히 걸을 건지 그리고 어디서 걸을 건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은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연결됐다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요한 거라서 중간에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맨발 걷기 전에 꼭 맞아야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아, 예,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 알잖아. 상식이잖아, 상식. 자,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보통은 10년에 한 번 맞으면 돼요. 근데 1958년생 이전의 분들은 몇 번 맞아야 되죠? 자, 저기 뒤에. 네. 3번 맞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3번을 맞아야 되는데 3번을 오늘 맞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사는 몇 번, 얼마 뒤에 맞으면 될까요? 10년 뒤에? 아이고. 자, 오늘 맞았으면 한 달 뒤에 맞습니다. 원래 한 달에서 석 달 되는데 한 달이라고 해보시면 못하면 한 달 뒤에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뒤에 맞고 이렇게 3번 맞으시면은 효과가 다 있습니다. 자, 뭐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반을 걱정해가지고 맨발 걷기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맨발 걷기 꾸준히 하시면 당도 조절이 더 잘 돼요. 심지어는 우리 그 환자 선생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혈압도 좋아질 사람 많아요. 네, 실제 이거는 미국 그 연구 결과인데 석 달간 하루에 2시간씩 했던 사람들이 혈압이 적게는 8%, 많게는 20%까지 혈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연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저도 뭐 확실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혈액이 펌프질을 더 잘하게 돼요. 심장에서 발까지 혈액이 내려갈 때는 심장이 짜주니까 그냥 가죠.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발에도 심장이 있습니까? 예, 발가락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야, 책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알겠습니다. 이따가 주소를 남겨주세요. 발가락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걸어버리면은 발가락 근육 사이에 지방이 닦여요. 그래서 힘이 없어.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못해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면 발가락 사이의 근육들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쭉쭉 잘 짜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종아리, 허벅지 타고 쭉 심장으로 잘 돌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이 묽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지구에는 음전하, 자유전자가 엄청 많아요. 이 자유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적혈구가 서로 엉겨 붙는 거를 막아줘요. 이 전하가 많으면요 서로 잘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혈액이 부드러워지죠. 발가락 근육 제2의 심장이 힘이 좋아지지. 그러니까 쭉쭉 잘 올라가요.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혈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있어요. 연구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 다음번에 더 좋은 논문이 나올 건데 아마 제 1저자로 우리 황대성 스님이 좀 수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좋은 논문이 많이 나와서 반드시 약을 먹어가지고 제약회사들 뭐 돈 벌어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구에게 더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들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여러분의 병을 다 해결을 못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몸 관리를 하고 또 부작용이 없는 이런 맨발 걷기를 통해 가지고 염증 줄어들지요, 스트레스 줄지요, 잠 잘 자지요, 통증 좋아지지. 이 다양한 혜택,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가 약 팔러 왔는지 아시던데, 약이라면 약이죠. 왜냐하면 이 지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약입니다. 이런 약을 놔두고 가가지고 자꾸 돈 주고 사 먹지 말고, 이 지구가 가장 큰 항산화제예요. 우리 자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이 주름살도 더 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각종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것도 일으키고 치매도 일으키고 활성산소가 암도 일으켜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C도 항산화제고요, 비타민 E도 항산화제고, 뭐 아연, 뭐 그런 것도 다 항산화제가 맞는데 굳이 그런 거 돈 주고 안 사 먹어도 지구가 가장 큰 항산화제예요. 부작용도 없고, 특히 비 오는 날 아니면 비 오고 난 다음 날 숲길을 걸으면은 온몸으로 뭐가 막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로. 그런 날은 접지도 더 잘 돼요. 그런 날은 신발 아주 두꺼운 거 아니면 좀 얇은 운동화 신잖아요. 운동화 신었는데도 접지가 되더라고. 그런 날은. 특히 숲에서는.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잖아. 신발 신고. 신발이 지구가 우리한테 주는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신발 신고 있긴 하지만 이따가 같이 걸어보시면 신발을 벗고 땅바닥에 내 발을 대는 순간에 세계가 달라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신발을 우리가 신는다는 것은 신발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보호하는 거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세상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전쟁터라는 뜻이에요. 신발은 나를 보호하는 갑옷 같은 거죠. 그 신발을 신는 순간 나는 전쟁터에 온 거예요. 나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이 평화롭게 명상하면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꼭 필요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지구하고 만나면 이 지구가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책을 2권 보내드려야 돼요. 오래 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다 각각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지구하고 만나면 접지 테스트기로 해보면 저항이 0이에요. 0. 맨발로 흙과 만나면 보통 신발 신으면은 뭐 한 20, 많으면 100, 뭐 이렇게 그 100 마이크로 옹스트롬이라는 저항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다 다른 사람이죠. 신발을 신으면. 그런데 맨발로 지구하고 만나면 지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울산 사람, 대구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은 울산 사람도 없고 일본 사람도 없고 대구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지구인입니다. 지구. 우리가 이 연결이 회복돼야 이 지구가 전쟁터가 아니고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마무시한 무기를 만들고 우리 통장에 잔고가 어마무시하게 많아도 전쟁터에서는 결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결코 평화롭게 소풍처럼 살 수가 없어요. 맨발로 여러분이 지구와 만나게 되면 지구와 연결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맨발로 디디고 있는 모든 지구인들하고 연결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연결이 더 끈끈할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게 평화로운 지구별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은 잘 하셨죠? 네. 내가 눈물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도. 그 와, 남자들은 진짜.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이제 선사가 될수 너무 기쁩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계함 잡고요.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여기 오셔서 여기 고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황대성 의사 선생님 인사 말씀 들을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계속 얘기해준 그 중앙병원 심장내과였습니다. 아까 혈관 얘기도 많이 했는데 혈관 전문이고요. 네. 혈관 막힘이 생기는 제일 무서운 병이 뇌경색, 중풍 얘기하셨는데 심근경색도 있습니다. 제가 밤마다 이제 새벽이든 뭐 가슴 아파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치료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 사실 진짜 친한 후배였어요. 친한 후배였는데 제가 페이스북이나 TV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몸신이라는 뭐 이런 TV 건강 방송 있잖아요. 종편 방송이나 JTBC 이런 데 되게 자주 나와요. 강호동하고도 촬영도 하고 그래서 야 후배인데 참 잘하네. 그러고 들어보면 맨발 걷기에 대해서는 너무 대구에서도 강연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국회에서도 강연하고 되게 전문가인데 우리 회장님께서 제보고 뭘 좀 강의를 해달라는데 저는 너무 아는 게 없고 사실 맨발 걷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의학적인 내용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봐도 100% 공감하고요. 저도 오늘 사실 들으면서 조금 이따 진짜 신벗고 같이 걷고 나도 매일 맨발 걷기를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제 같은 사람은 병원에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안 만나시려면은 아까 가르쳐 준 대로 이런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병원 처음 다 문 닫게 합시다. 맨발 걷기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정은 의사 선생님께 진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또 전문의 우리가 병원이 무조건 힘들다 하면 우리 다 가서 이렇게 도움을 도와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지금 오늘 일원은 요 끝나고요. 실기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우측에 배수 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